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평일 하루 수도권을 오가는 인구 이동 건수가 7,100만 건에 달하는데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는 세 개 시도가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한 달 6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교통카드. 하지만 서울 시내를 오가는 노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아이패스 카드를,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대중교통 지원 정책은 제각각인 상황.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에 수도권을 오가는 인구 이동이 7,100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는 어떤 특정한 지자체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도권 교통정책 관련 기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본부 조합회의가 출범했고 2019년엔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한 상황. 예산권 등 별도의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문제에 있어서 시간만 계속 걸고 있지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비판이 이제 법적인 권한이라든가 독립적인 예산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주관한 제4차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별 지자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포함한 부울경 특별연합 등이 특별지자체 설립 사례로 꼽힙니다. 충분히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과 산업이 너무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와의 진전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초광역적 행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해외에선 이런 흐름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영국의 맨체스터 연합기구 등이 특별지자체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선 파리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통합기구 IDFM을 설립해 운영 중인 만큼 수도권 3개 시도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스포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나 축구 경기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관중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장에서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데요. 특히 야구 인기가 치솟으면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폐기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BTV는 그 실태와 대안으로 꼽히는 다회용기 도입에 대해 심층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는지 이정윤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야구장 앞, 팬들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손마다 포장한 간식거리가 가득입니다. 치킨부터 분식, 음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야구장 안 매장도 사람들로 북적이긴 마찬가지. 경기를 관람하면서 먹을 간식을 사기 위해 매장마다 긴 줄이 이어집니다. 치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맥주도 인기입니다. 문제는 모두 일회용품이라는 겁니다. 응원 열기로 가득 찬 야구장 안에서도 일회용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각 청소원들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쓰레기가 찰 때마다 비닐봉투를 교체하고 또 교체합니다. 야구 경기가 끝난 직후 관람객들이 물밀듯이 빠져나오자 쓰레기는 더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분리배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보니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산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장. 단 한 경기가 끝났을 뿐인데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야구 팬이라면 영상에서 나온 모습들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는 재미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쓰레기 중에서도 일회용품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간식과 음료를 포장해 가거나 경기장에 입점해 있는 식음료 매장을 이용할 때도 일회용품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해 보니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특히 스포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이 늘고 쓰레기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KBO 정규 리그 관중수를 보면 지난 2010년 592만 명에서 2011년에는 680만 명, 지난 2012년에는 715만 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8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대폭 줄었지만 2022년도에는 다시 600만 명, 지난해에는 810만 명을 또다시 돌파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657만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경기장에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까요? KBO는 지난 2022년 기준 정규 시즌 720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때 사용된 일회용컵은 400만 개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야구장 정규 시즌에만 사용된 일회용컵이 400만 개인데 야구장과 축구장 등 이 국내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환경부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6,176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35.7%에 해당하는 2,203톤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폐기물은 더 늘었습니다. 제6차 전국 폐기물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야구장에선 3,444톤이, 축구장에선 무려 7,089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야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적지 않은데요. 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문학경기장에서만 한 해 동안 약 3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단체, 구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학야구장 내부 매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 건데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입점업체는 물론 관객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마로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 야구장 내부 카페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자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민트색 다회용 컵에 담아 내어줍니다. 빙수도 마찬가지 다회용 그릇에 담습니다. 야구장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새 여름이라 많이 더워서 지금 많이 나가면 수백 개씩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을 해요. 많은 효과는 내지 못하겠지만은 조금이나마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야구장 내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가 도입된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 이곳 문학 야구장에 입점한 먹거리 업체 34곳 중 20곳이 이번 다회용기 도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8경기 동안 사용한 다회용기 수가 약 10만 개에 달합니다. 아직 도입 초기지만 야구장 곳곳에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관객들도 이런 변화가 반갑습니다. 끝나고 이제 야구장 나갈 때 좀 쓰레기 많이 쌓여 있는 거 보고서 약간 환경 걱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각 출입구엔 다회용기 전용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사용한 용기를 이곳에 반납하면 전문 업체가 7단계 세척 과정을 거쳐 음식 매장에 다시 공급합니다. 매장도 일회용 포장 용기 구입 비용 등 부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다회용기 이용하고 나서는 좀 쓰레기가 많이 줄었고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자재 값이 되게 많이 올라 있는데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인천시는 이달 초 SSG 랜더스와 협약을 맺고 올 시즌 홈 경기 동안 다회용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 원. 이번 시도로 약 2톤 이상의 일회용 쓰레기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야구 올스타 시즌 시작부터 종료까지 다회용기 20만 개 이상 제공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좀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도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며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 초기다 보니까 좀 참여하지 않는 매장도 있고 또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도 좀 전 메뉴를 다 다회용기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참여 매장도 늘어나고 지난해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총 300톤. 인천에 앞서 잠실과 수원 등에서도 야구장 다회용기 도입이 시작됐는데 향후 이런 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일부 야구장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런 운동을 선도한 지자체가 인천에 있습니다. 바로 서구인데요. 배달 음식점에 다회용기를 제공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전국 최초란 타이틀로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지난해는 가맹점이 대폭 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감소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의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주문이 들어오자 준비한 음식을 용기에 담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일회용 종이 상자가 아닌 일반 용기입니다. 서구청이 제공한 다회용기입니다. 2년째 이렇게 배달업을 운영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가게 입장에서 보면 저런 박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은 되니까 이제 자원 활용 쪽에서도 좋고 또 저기 우리는 박스를 또 재구매를 안 하니까 또 절약도 되고 소비자와 가게가 다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역시 배달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서구의 한 중식당. 이곳도 서구청이 제공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합니다. 배달 이후 용기 수거도 구청에서 대신합니다. 서구청이 시범 운영을 거쳐 2년 전 본격적으로 시행한 공유 용기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 구매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서구에서 하는 다회용기 자체는 또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오는 게 아니라 서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서구는 추진 당시 매월 5만 1,000개의 일회용 폐기물을 줄여 45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을 통한 15개의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추이를 보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2022년엔 52개 업소가 참여했고 지난해는 95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맹점이 점점 줄더니 현재 70개 업소만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 새 26.3%나 줄은 겁니다. 기존 가맹점에선 매장 내 다회용기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고 일회용품의 편리성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서구청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다회용기 도입 가맹점이 적고 소비자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 확대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는 재작년 최초로 배달 음식점에 공유 용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또 작년엔 전국 최초로 일반 커피 전문점에 무보증금 다회용 컵 대여 시스템을 도입해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전국 최초란 타이틀로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선도했지만 올해는 성장은커녕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 공교롭게도 이런 행보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해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대 조건을 부여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례에서 본 현장의 대답은 역주행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의 역점 사업인 재물포 르네상스는 내항을 중심으로 중구와 동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이 바로 상상 플랫폼입니다. 내항의 옛 곡물 창고를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는 건데요. 상상 플랫폼이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내양 팔부두에 조성한 상상 플랫폼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폐곡물 창고가 복합 문화시설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이곳에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뮤지엄 L과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또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AI 융합교육센터와 함께 지역 공방, 갤러리도 운영됩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야외 광장에서도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월과 스마트 음악 벤치, 개양 포토존 등이 조성됐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상상 플랫폼 개관을 시작으로 원도심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르네상스를 추진하는데 그 바로 마중물 사업이 이 상상 플랫폼 개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곳이 문화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재물포 웨이브 마켓, 또 여름 대표 페스티벌인 워터밤 등 대형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인천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기초의회들은 이미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죠. 하지만 인천에서 유일하게 동구의회만 공백 상태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건데요.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밀실 정치가 이번 파행의 원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동구의회. 지난달 25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야당 의원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명은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원구성을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동구의회 임시회 당일까지도 그 어떠한 협의나 전달조차 없었으며 더 나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이야기만 소문으로 전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협위원장의 지나친 개입 때문에 파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밀실 정치가 원구성 파탄의 원인이라며 여야 간담회를 통해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추가 폭로를 위한 2차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동구의회 원구성에 지나치게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요와 또 공천권을 빌미로 한 갑질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심재돈 당협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의총을 열어 의장 후보 등을 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최 의원이 당론을 정하는 의총에 계속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야당 반발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 폭로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문제는 파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8월 말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중순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경정 예산 심사 등 집행부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요즘 중국 이커머스는 온라인 시장의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죠. 명품부터 생필품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정품 여부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세관이 인천항 해상 특송 화물을 집중 단속했는데 이른바 짝퉁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해상 특송화물 검사장입니다. 물품 하나하나 엑스레이를 통과하고 의심이 되는 제품은 열외로 구분합니다. 지금 세 번째 거 6번으로 뺄게요. 아까 가방 빼놓은 거요. 6번으로 빼주세요. 루이비통과 샤넬, 디올 등 이른바 명품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이키와 스타벅스 등 익숙한 브랜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부터 8주간 벌인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짝퉁들입니다. 특히 국내 유명 아이돌 얼굴이 새겨진 포토카드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K브랜드와 해외 유명 상품은 모두 4만 9천 점이 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관은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이 점점 심화되면서 짝퉁 물품도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어떤 회사들의 한국의 공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상반기에 저희 75% 정도가 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 저작권 침해 물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저희 세관 역량을 더 집중해서 집중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파류와 생필품 등도 정상가보다 최대 90%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해당 브랜드에서 만들지도 않는 제품까지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물품 자체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그게 소량이든 아니면 대량이든 해당 소비자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인천세관은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